월간 뉴스레터 YM 박종훈 팀장과 또 테슬라 이야기를 과연 얼마의 비중으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저요? 예. 뭐 어떤 거요? 입술 되찾으셔가지고. 그만해. 알았어. 어저께 고얘기 너무 많이 했다고. 예. 예, 세 분이 네. 예, 네 입술 관심 없다고. 예, 제 입술에 관심 가지면 큰일 나죠. 예, 제 입술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제 남자친구만 관심 가져야 되는 아, 거잖아요. 예, 예. 제 입술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유부녀는 아니지만 임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 헛소리 그만하고 예, 시장 이야기 할 텐데 아니 네. 테슬라 조금 샀는데 지금 오늘 테슬라 관련한 사연들이 되게 많이 와요. 뭐 있어요 또? 예, 뭐 여러분 채팅창을 보세요. 우리 아무 이야기님이 어제 우리 박 팀장님의 이제 주옥 같은 그 이제 언어를 딱 이렇게 경제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그렇죠. 너무 안 어울. 아니 근데 하지만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다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뜨고 그렇죠. 있다가 팍 하면 예.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남성들에게는 아침에 어울리는 또 단어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디 저기 그 가고 싶어요? 19금 방송 아니. 그 위주로. 이제 많은 성인분들이 있으시니까. 그쵸. 우리는 재미로. 여러분 평균 연령이 40이에요, 40. 그러니까 경제 방송도 이제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예. 근데 이제 뭐 맨날, 아침에 예. 미성년자가 또 이 방송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12세 이상 다 시청할 수 있는 그런 12세? 예, 알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래서 뭐예요? 오늘 제목은요. 네. 사실 제가 좀 급하게 바꿨습니다. 뭘로요? 바꿨는데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오늘 7월 7월 4일 4일 맞아요. 예, 맞죠? 독립기념일이 예, 전날이죠.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조기휘장을 했죠. 예, 일찍 시장이 좀 일찍 닫았는데 오늘은 뭐 제가 말을 쓸 게 있을까요? 그냥 테슬라 차트를 그냥 차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딱 차트 하나만 딱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원래는 이게 아니고 바이든 얘기인데 그거 이제 뒤로 뺐고요. 밀어버려. 예, 뒤로 뺐고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뭐 방송 시작 전부터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제가 급하게 그냥 차트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약간 일론 머스크 막 이런 막 영상 그렇죠. 그 화면 막 이런 거 춤도 많이 짤로 돌 것 같아요. 예. 예, 주가 거봐 내가 오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추고. 예. 근데 사실 요 박스권 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요 박스권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음. 월모브를 통해서도 네. 이때가 이제 여러 가지 주주총회에 대한 이야기, 급여 패키지 이야기도 나왔고, 인도량에 대한 회복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 이제 1분기 때, 특히나 이제 이 연초 때는 너무 안 좋았죠. 안 좋다 네. 보니까 이게 정말 폭락을 했었는데, 이때는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저 때가 또 기억이, 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죠. 솔직히 좀 싸긴 쌌다. 이때가. 아니, 가격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들 그렇게 쌀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 판매량 저조한데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겠느냐.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성장주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해도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과거의 성장률 반도 못 따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예. 정말 얼마나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가 올라가려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인도량이 좀 상승하다 보니까 재고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네. 어제 뭐 제가 지속적으로 매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고가 줄게 되면은 이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리고 가격 전체를 조금 낮췄던 가격을 다시는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뭐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6% 넘는 네. 6.54% 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PD님이 테슬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지금 주연 PD가요? 저희 네, 이 PD가요? 이 유 PD님이 PD가요? 죄송해요, 주연 PD. 예. 이름 얘기해서 주연 PD.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미 샀으니까. 주연 PD 큰일 나고 싶어요 지금. 왜 그랬어요? 메타의 이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메타의 마이너스 75%를 같이 감내를 하진 않았지만 그걸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가셔도 되는데 일단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축하드리고 사실 그리고 밤사이에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4%나 올랐어요. 거의 네. 4.5% 올라서 이제 우리 또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뭐야 테슬라 올라가니까 엔비디아 찬밥이 하는데 찬밥이 아니고 거기는 이미 저희 천상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막 태동했으니까 저희가 조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첫 2주가 가장 좋다. 이러한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또 다시 낸시 펠로시의 이제 주식 최근 거래에 대해서 또 관심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말과 지난달 말이죠. 예, 지난달 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식 거래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한 준비를 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정말 미국 정치권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바꾸느냐, 그리고 양자 대결, 트럼프와 여러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들과 이제 막 이제 양자 대결로 이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를 짜는 그러한 여러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정치권에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반신이라고 불리셨던 예.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JP 모건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직 그 향후 어디로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부분 좀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일단 JP 모건 떠난다. 그리고 JP 모건을 떠나게 됐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과거. 예, 그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맥주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 오늘 이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어제와 많이 겹칩니다. 인도량에 대한 뭐 좋은 이야기, 앞으로 뭐 이제 전기차 시장에 수요가 좀 들어오는 이야기, 이런 부분은 아마 어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 테슬라만 최근 너무 테슬라만 한 것 같아서 자, 오늘 마지막으로는 맥주에 관련해서 네. 간단하게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PD님 지금 채팅창에서 팔아요. 휴장이라 못 파네. 뭐 이런 대화 나누고 있는데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자, 시장이 얼마나 올랐나 여러분. 와, 대단하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그 나스닥 100 지수는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는 0.06% 하락을 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조기 휴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뚝 끊기는 그런 모습이 보실 텐데. 한시에 이제 폐장을 했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8% 상승했고요. 정말 뭐 아무런 조정 없이 그냥 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도 0.51%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는 0.03%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 초반에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또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정말 좋았습니다. 4%대 상승을 보여줬고, 자, 아마존이 또 제프 베조스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또 주식을 일부 매각을 했어요.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뉴스 때문에 뭐 아마존이 1.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또 6.54% 앞서서 보셨던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어제 또 주인공이었죠. 그래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줬다. 자, 나머지 기업들은 뭐 그렇게 크게 또 와닿는 뭐 큰 변동성을 주는 기업들은 없었다. 그래서 어제 일부 반도체 섹터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이 뭐 소폭 하락한 거, 전반적인 헬스케어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그 외에는 뭐 약간의 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맵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4일은 또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독립기념일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제 다른 뉴스로 데이터로 아마 방송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여러 섹터의 흐름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모브를 통해서는요.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와 유가. 네. 유가가 스물스물 계속 올라요. 맞아요. 유가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83달러를 다시 기록하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7달러인데 지금 원유 재고가 일부 감소가 됐고 또 여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원유가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큰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서 4.4%를 넘는 그런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지금 4.35%를 기록을 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업 지수도 조금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ADP 비농업 고용 지수도 조금은 좀 완화된다. 완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은 경기가 GDP도 하향 조정을 전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기 자체가 금리 인하를 좀 촉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밴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은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자체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와 유가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세 기업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뭐 이제 2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인도량 발표에 6%대 추가 상승이 있었다. 어제 뭐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오늘 6%대 추가 상승했는데 웨드부 씨가 월가의 IB들 중에 테슬라 목표가를 가장 높게 부른 IB예요. 이게 275달러로 불렀고 다른 IB들을 보게 되면은 230달러, 225달러 정도 수준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웨드부시가 테슬라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테슬라가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스크가 다시 세계 최고 부자 됐대요. 아 그래요? 네, 이야. 요거 올라가지고 예. 부자. 여기에 급여 패키지까지. 부자. 친해지고 싶어요. 예. 그럼 초대도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3%. 제가 사실 미국 방송을 좀 보게 되면 네. 유튜브나 보게 되면 개인 유튜버인데 네. 그냥 이런 테슬라를 그냥 초대해요? 집에서 이 소파- 머스크를 초대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집에 소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론 머스크가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유튜브들하고. 어떻게 남양주도 올까요? 여의도도 한번 초대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친화적이고.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소파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 개인 유튜버들이 네, 네, 이렇게 네.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가운데 그냥 이재용 회장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티셔츠 하나 입고. 근데 우리나라 회장님들은 그렇게 앉지 못하세요. 다들 정자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르게 이미지도. 근데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업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미국 뭐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 네. 다들 엄청 캐주얼하게 그냥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게 미국이죠. 예, 그 너무 저는 멋있거든요, 부럽죠. 사실. 어떻게 이민 가실 거예요? 아니 이민까지는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그런 게 국내에서도 너무 사실 부러우니까. 그러한 여러 CEO나 회장님들이 편하게. 그런 정말 파격적인 어찌 보면 정말 우리 주주들과 함께 네, 또는 투자자들과 소통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캐주얼적인 그런 자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예. 이재용 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 자리에 좀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편하게 앉으시라고. 어. 저도 편하게 앉겠다고. 예. 그럼 그러니까 이제 수영복 입고. 뭔 헛소리 자꾸. 알겠습니다. 자, 안 해요. 알겠습니다. 야 음란마귀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박 팀장님 요새 어제부터 뭐, 갑자기 계속 뭐 이상한 불만이 있어요? 생각이 계속 예, 드네요. 예. 그만하시고요. 예, 결혼해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뭘 결혼해서 그런가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기업 뉴스 테슬라밖에 안 했어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벌써 16분이 지나갔어요. 자, 파라마운트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카이댄스와 합병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7%대 상승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할지, 뭐 합병을 어떻게 할지 뭐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주류 회사죠. 1분기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3%대 하락했습니다. 네. 소규모 와인과 주류 사업 매출이 7%좀 감소했고 그리고 배송량과 판매량이 각각 5.1%, 13%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주가가 일부 하락했는데 자 최근에 뭐 젊은 사람들 특히나 뭐 많은 MZ 세대들 뭐 아니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좋아하는 맥주 브랜드가 다 다르더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7월의 네. 시작입니다. 오늘 이제 7월 3일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지수별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러셀 1000 성장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23.2%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1.2%, S&P 500은 16.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들어서 얼만큼 상승했는가 근데 7월도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셀 1000 성장주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 나스닥 2.6%, S&P 500 1.4%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지수들은 아직 좋은 흐름을 올해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양극단, 정말 쏠림 현상이 완전히 완연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지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7월의 시작도 섹터를 보시게 되면 기술주 섹터와 임의소비재 sek터가 좋았습니다. 이미 소비자면 테슬라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또 아마존도 급등하는 있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올해 7월에 들어서 2.9%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임의소비재 섹터가. 네. 그리고 기술주 섹터도 3.3%를 기록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금 기술주 섹터가 32.1%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월 두 번째 주가,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반기랑 이제 7월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의 강한 흐름은 하반기로 이어지는 과거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이 예를 들어서 1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자, 상반기 15% 올랐을 때 하반기가 어떻게 올랐나, 과거에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1950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하반기가 보통 4.1% 올랐더라 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었고요. 상반기 때 예를 들면서 10% 이상 올랐을 때는 하반기 때는 7.7% 올랐더라. 그리고 전체 연도로 보게 되면 약 2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가 워낙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7월도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주식을 통계 자료만 봤을 때는 팔 타이밍은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요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7월 첫 번째, 그러니까 7월 첫 2주가 네. 전체 연도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예, 노란색이에요. 이게 7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어떡해. 왜요? 이제 저렇게 이렇게 우뚝 솟은 걸 보면은 예. 우리 박 팀장님 생각날 것 그래요? 같아요. 어떡해요, 이거? 예, 참 큰일 났네요. 어떻게 그런 예, 그리고 7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네. 넘어가면 갑자기 이제 상승률이 좀 훅 줄어요. 예, 훅 줄고, 물론 이제 대선의 기간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약간 전체적으로 휴가라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 뭐 이제 거래량 하반기가 줄고. 시작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아마 7월 달에 확 몰리는 것 같고요. 네. 많은 이제 전망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목표가도 조정하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뭐 하반기 시작할 때 이제 좀 쏠리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7월 첫 두 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지금 미국 주식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동시장 완화, 그리고 실업률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9월에 대한 금리 인하가 좀 임박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고 있나. 그러니까 밴뉴스, 노동시장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지금 뭐 고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슬로우 다운 되는 부분, 실업률이 또 만약에 혹시나 또 튀어오르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9월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GDP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ADP 민간 고용 부분을 한번 같이 이 추이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페드워치2를 보게 되면 여전히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 지금 9월에 한 번이고 그다음에는 12월에 맞아요. 연말에 한 번. 예, 그래서 지금 9월이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54%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봤을 때는 한 54%, 55%였는데 이게 지금 7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캡처를 하다 보니까 66.5%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동결 의견은 27.4%로 이제 크게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55%, 뭐 40 몇 퍼센트 이러한 거의 뭐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많은 사람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12월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46%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향후 어떤 또 수치를 변화할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 지표, 많은 경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페드워치2는 많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맹신하기보다도 그때그때 그냥 실시간으로 참고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7월 둘째 주 첫 두 주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주부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또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7월 8일부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 7월 11일이 되면 펩시코 그리고 델타항공 이러한 기업들이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7월 15일부터 이제 쭉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핫한 주가 그 다음 주 셋째 주죠. 예, 셋째 주다 보니까 넷째 주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인데 이때 알파벳 화요일 날 같은 데 보면 알파벳, 뭐 테슬라, 코카콜라, 뭐 컴캐스트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마지막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변동성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특히나 지금 너무나도 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S&P 500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EPS도 높을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미스하거나 가이던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온다 또는 성장률이 꺾인다 뭐 이런 아주 작은 요인들이 이제 작은 요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적에 있어서 또는 주가에 있어서 큰 네. 또 방향성을 또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연말까지 CPI를 2.8% 정도로 전망을 하는 그런 표가 저게 나와서 어떤 CPI일까요? 뭐 근원일까요? 일단 헤드라인입니다. 요 헤드라인인데 네. 요 헤드라인 CPI를 2.8%까지 좀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요 점선을 보게 되면 이 점선 이후로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전망하는 그런 CPI 방향이에요. 근데 네.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살짝 콕 올라갔던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1분기 때 CPI 올라간다. 야 어떻게 뭐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지금 조금 누그러들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아마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물가도 크게 튀어 오르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그래도 점점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자,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 과거 금리 인상 때 정말 크게 좀 흔들렸던 기업들이 조금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또 중소형 기술주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네. 월모브를 통해서. 일부러 이런 차트만 다 골라왔나 봐. 아니 오늘 저는 가장 뜨끈뜨끈한 따뜻한. 지금 내가 봤을 때 박 팀장님의 심장이 제일 뜨끈뜨끈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둘째 축하드립니다. 예. 자, 지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았던 헤지 펀드들은 지금 뭐 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버웨이트도 있고 언더웨이트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전망을 좀 내놨었는데 이게 지금 6월 달입니다. 지난 6월 4일 기준이고요. 테슬라의 숏 포지 요 빨간색 동그라미 보시면 헤지 펀드들이 자, 왼쪽에 여기 롱이 있죠, 롱. 네. 여기 숏이 있죠. 네. 여기에 지금 언더웨이트에다가 숏에다가 테슬라를 이렇게 했던 여러 헤지 펀드들의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인데 포트폴리오 이제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롱을 잡았던 애플, AMD, 아마존, 브로드컴, 뭐 일라이릴리부터 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정말 지금 너무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여기 대거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고 테슬라가 여기 숏 포지션에 이렇게 있죠. 지금 한 40% 정도 올랐어요. 이게 지금 숏 스퀴즈 들어오면 증시 더 오른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이미 사실 그 10% 6% 맞아요. 올라갔을 때도 숏 스퀴즈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도 이러한 헤지펀드들이 숏을 잡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숏 스퀴즈가 일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시장에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전기차의 수요가 갑자기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기업들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도 이랬었다. 네. 뭐 2월 4일이지만 물론 이제 그 포지션은 많이 변경했겠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달 기간 동안에.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낸시 펠로시 이분이 사실 굉장히 또 주식 거래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을 정말 많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진짜 알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를 팔았어요. 그리고 주식도 잘하세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좀 잘하시기도 하고. 친해지고 싶은 언니예요. 자, 해서 지금 또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왼쪽에 되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죠. 보고하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거래가 있으면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이렇게 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만주 매수를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만주 매수를 했고 이게 액면 그 주식 분할 전에 만주예요, 설마? 지금 6월 언제죠? 6월 26일.
아, 기준. 그럼 주식 분할 후에 후네요, 기준이네요? 예, 후네. 그 전이었으면 전이면 이게 뭐. 얼마야 예, 했는데. 그래도 많은 그래도 주식을 샀죠.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10분의 1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만주 가지고 예. 있고. 만주를 매수하셨고 네. 그리고 브로드컴을 $800의 콜옵션을 또 오, 또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주식 잘하신다. 이게 2025년 6월 20일 만기로 $800 콜옵션. 그리고 테슬라는 2,500주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고 비자는 2,000주 매도를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요거 표를 네. 제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제일 위가 이제 브로드컴이고요. 그래서 6월 24일 날 기준으로 해서 지금 콜옵션 했던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이 부분도 26일 날 이틀 뒤에 이제 매수를 했죠. 만주 매수를 네. 했고. 자, 테슬라가 여기 S라고 되는데 이게 셀이에요. 셀. 팔았다. 그래서 6월 24일 날 팔았는데 좀 일찍 파셨어. 그죠? 예, 조금 일찍 팔았다. 테슬라를 왜 파셨을까요? 물어보고 싶네요. 이제 인터뷰 진짜 하고 싶다 이런 분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비자 부분 일부 매도했다. 이건 7월 1일 날 매도한 게 이렇게 같이 파일링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낸시 펠로시는 또 이러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지금 낸시 펠로시가 지난해 이제 콜옵션을 했던 기업들 중에 팔로알토가 있죠. 팔로알토가 또 살살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팔로알토 저번에 또 콜옵션 했으니까 네. 팔로알토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종목을 또 보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르게 또 보여지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바이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어떻게 해요? 지금 미국 대선 2024년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이든 대신에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갑자기 엄청난 많이 외신에서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카말라 해리스가 과거 했던 여러 인터뷰도 다시 회자가 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 저분이 부통령이죠? 지금 부통령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실 전에는 낸시 펠로시였죠. 네, 예, 하원 의장이다 보니까 낸시 펠로시가 이제 가장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지금 뭐 부통령으로 위치로서 향후 바이든 대신에 아마 만약에 이 대선 주자가 바뀐다면 카말라 해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와 양자 대결을 하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앞서서 조 바이든이 No one's pushing me out. 그러니까 날 밀어낼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몇 시간 그러니까 지난 밤이죠. 이제 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의 좀 갈등이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도 이런 관련한 내용이 나왔을 때 누가 이제 민주당의 차기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면 다른 대선 후보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들 좀 지지부진할 거다. 근데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다. 그럼 차라리 바이든이 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이든이기 때문에 하면서 좀 이렇게 특정 후보로 그렇죠. 당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지금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되게 긴 기간이래요. 미국에는. 그리고 그냥 지지율로만 볼 게 아니라 또 경합주의 표 한두 개로 그렇죠. 또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봉영식 박사님께 또 어떻게 주워 들은 게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안 좋고 여론이 안 좋아도 또 모르는 거다. 대선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경선을 해서 일단은 지금 대선 후보가 된 건데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죠. 우리 봉 박사님을 아마 다음 주에 모실 거예요. 저희가. 그 방송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후보가 바뀌면은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가장 관건인데 뭐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트럼프의 당선으로 귀결돼서 시장이 국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이제 오히려 금리가 인하가 아니고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5번 정도 올라간다고.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향후에 금리를 인하가 아니고 5번을 인상해야 된대요. 인상한 효과를 낼 수 있단다. 인상을 해야 된대요. 인상을 해야 된다. 그래요? 네. 예, 참. 어떻게 알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후보들과 트럼프의 맞대결 지지율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인데 이 빨간색이 트럼프고 파란색이 이제 각
이제 뭐 후보군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이제 가상 대결이죠. 1대1로 했을 때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높습니다. 예, 여기 제일 위가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인데 네. 지금 한 43%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45%까지 치고 올라오는 물론 이제 중위값이지만 이 부분을 이제 딱 보이니까 야 그래도 트럼프랑 가장 가까운 게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제 시장의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가장 또 유력한 후보 중에 뉴섬, 지금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분도 이제 43%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집중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인데 뭐 향후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던 마르코 콜라노비치 아마 저희 과거 글로벌 라이브 또는 월스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는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요즘에 잘안 이분이 보이셨어요. 반인 반신이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과거에 이 정말 안 좋은 이런 시장에서 강세장을 그렇게 정확하게 또 신처럼. 맞추시면서 강세장의 정말 이제 긍정론자 중에 하나인 그런 마르코 콜라노비치인데 그때 당시에 정말 조정 구간에 많은 분들이 막 우려하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아니다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것인데 그게 이제 그대로 또 올라갔던 과거의 그런 흐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셨던 JP모건의 수석 전략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썼죠. 반신반. 반인 반신에서 약간 반신반의로 이제 바뀌었죠. 과거 2022년, 2023년 때 여러 의견이 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커리어 역사상 계속 끌고 왔었던 부분을 뒤집었어요. 네. 뒤집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뒤집은 타이밍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하라 했는데 거기가 고점이었고 그렇죠. 매도하라 했는데 거기가 저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S&P 500이 더 뭐 6,000, 뭐 5,500, 뭐 6,0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던 강하게 이제 매수 의견을 냈던 부분이 바로 2022년 초입니다. 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한 이제 9월 정확하게 2022년 9월 30일 날 9월 30일인데 그때 내가 시장을 잘못 봤다. 근데 이때는 벌써 지수가 S&P 500 기준으로 20%가 넘는 엄청난 이제 하락을 보여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잘못 봤다. 시장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매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때가 본인이 늘 긍정론자 또는 이런 뭐 좋게 봤던 그런 비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이때 이제 바꿨죠. 바꿨는데 바꾸자마자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버티시다가 끝났다. 이렇게. 과연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근데 또 이제 한 번은 틀렸지만 워낙에 잘 시장에 대한 뷰를 잘 제시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행보를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선호가 되는 맥주가 뭐예요? 코로나? 맥주? 네. 하이네켄? 네, 뭐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인이 선호하는 맥주 브랜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밀레니얼스는 하이네켄 좋아하고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브랜드가 모델로랑 코로나예요. 오. 이렇게 2위부터 5위까지 있는 자, 이러한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가장 젊은 층이 좋아하는 그런 맥주 브랜드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맥주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자, 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 어른이 되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맥주 소비를 이어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게 나오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맥주 시장에서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가장 독보적인 그러한 브랜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너레이션 X, 뭐 부머 어떤 기업들이 또 이러한 맥주를 좋아하는지도 뭐 참고하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맥주 판매가 좋나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관련한 판매량이 늘어난다. 네. 그래가지고 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곤 했는데 네.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사실 코로나는 미국에서 코로나 시기에 엄청 또 이름 때문에 그렇죠. 눈매를 맞아요. 봐줘가지고 주가 막 하지만 뭐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어. 사이즈가 정말 다르죠. 다른 상황이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뭐 간단하게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세계 맥주 브랜드가 2024년 기준으로 어떤 브랜드가 가장 전 세계에서 뭐 시총이라고 보게 되면 가장 사이즈가 큰지 판매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로나가 1위입니다. 그리고 하이네켄이 2위고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이러한 기업 물론 지금 미국 국기가 되어 있지만은 이 버드와이저를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은 좀 뭐 다른 기업들이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예, 뭐 다른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맥주의 원산지 또는 처음에 시작됐던 그러한 이제 부분을 봤을 때 요 국기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맥주 시장의 사이즈를 요걸로 한번 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더운 날 또 맥주 한 잔 딱 하면은 정말 시원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잘 못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맥주 브랜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도 글로벌 월간 뉴스레터 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